지금 시각은 2023년 8월 30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8시 52분 7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매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 금액은 15만 2,422원. 예, 오늘은 레버리지 안 쓰겠습니다. 그냥 매매할게요. 자, 어제 나스닥 지수 많이 올랐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DDR 가격, 환율 가격, 신용융자 20조, 선물예수금 11조 5천억, 고객 예특금 52조 7천억이네요. 장전에 이 정도는 확인하고 가면 좋고요. 얘는 뭐에 쓰는 걸까요? 대신 밸런스 제15호 스펙. 예, 포스코 DX는 어제 원래는 막 오버나이트 하고 싶으면 진짜 많았는데 미수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오버나이트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역시나 갭상승으로 뜨네요. 어제 시간 외까지 제가 들고 갔거든요. 무조건 이거는 오버나이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했는데 미수였기 때문에 오버나이트를 안 했었고 오늘 갭상승 2.6%로 시작하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을 오늘의 시초가 종목을 한번 생각해보고 달려들어 볼까요? 저항물이 너무 많은데.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수 상황이 오늘 갭으로 이렇게 떴는데요. 일단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이 갭을 조금 어느 정도 메꿔주는 음봉이 좀 나옵니다. 231선, 231선 근방까지 음봉 찍고 다시 아래 꼬랑지 달고 올라오는 그런 음봉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봉 차트 이런 상황이네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매매는 추격한 게 좀 실패했네요. 일단 추격에 이게 뭐 수익을 보든 뭐 어떻게 되든 방금 전에 매매에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격 매매했던 거 거기에 반성할 거리였어요. 원래 아래에다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호가가 좀 올라가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손 따라서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수익을 많이 봤을 때하고 손실을 많이 봤을 때 저의 심리나 저의 손가락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기준과 원칙,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한 매매를 했다. 기다려볼 수 있는 구간인데 어쨌든 수익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반성할 부분이었다. 봐봐요, 더 싸게 살 수 있었잖아요. 지금 한 3%를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제가 더 비싸게 샀다. 손이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6,000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방에 또 올라가거니?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케이. 처리 등을 기억하자. 중개사, 공정과 상단사.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절대 할수 있어야 된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대량 매수가 이 매매를 마지막으로 하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의 매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매매일지 보고 반성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매 자체는 다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 와중에 반성할 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반성해야 될까요? 보도록 하죠. 오늘도 레버리지 막 200발 쓸까 순간 충동이 막 불끈불끈 일어나는데 어제의 일은 그 손실에 대한 복수를 막 해줄까 하다가 어제 결심했었던 작은 금액으로 작은 성공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매매는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다 성공했고요. 한번 반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는 딱 3종목이고요. 그 안에서 여러 번 매매가 있었습니다. 첫 종목 대신 밸런스 제15호 스펙. 이걸 왜 매매했을까요? 이게 반성거리입니다. 네, 1분 차트 이렇고요. 자, 5분봉 차트 이러하였습니다. 1분봉 차트 이렇고요. 신규주 매매인데요. 이거는 시총이 막 90억, 지금 현재가로 19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스펙주에 대한 연구는 안 돼 있어요. 스펙주라는 개념이 예전에 뭐 그냥 2,000원? 2,000원 단위로 맞춰서 뭐 하는, 뭐 하여튼 상장시키기 전에 뭐 이것저것 하는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랬었죠. 그랬는데 어쨌든 신규주로 올라와 있길래 싸네. 싸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신규주가 스펙주로는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한국 제12호 스펙, 그리고 대신 밸런스 제15호,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이제 시초가 후보로 둔 게 제가 한 3개 있었는데, 신규주 2개 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렇게 3개를 보고 있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무래도 제 경험치상 이렇게 떴을 때 장 초반에 가령 예를 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시초가에 이랬거든요. 시초가에 제가 달려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건 맞은 겁니다. 2.39로 시작해서 저가 1.08 시초가 후보를 뒀지만 역시나 별거 없었고 막 테슬라 주가 막 오르고 하니까 2차전지 쪽으로 뭐가 혹시라도 수급이 붙을까 싶어가지고 봤지만 역시나 시초가부터 이렇게 쭉 떨어뜨렸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경험치로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었고, 또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이게 어저께 제가 시간 외까지 뻐기면서 원래는 이걸 미수를 가지고 오버나잇을 막 하고 싶었던 종목이에요. 이게 가물은 분명히 오늘 갭이 뜰 것 같은데 뭔가 주포 세력이 주포가 미국장에 대한 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삼성증권 쪽에서 어저께 500억이 넘게 매수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단일 그 창구에서. 그랬기 때문에 오버나이트 하고 싶은데 미수를 아직 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계속 당일 매매로 했거든요. 근데 하나대투 증권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미수가 다음날 다다음날 그때 매도를 하면은 그 증거금을 다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300만 원 미수 쓰면은 제 거 원금 600만 원 빼고 나머지를 그 당일날 나중에 매도한 날 그날 다 채워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2, 3% 먹자고 그 짓을 할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시간 외에 정리를 했던 거죠. 좋았던 부분은 제가 오버나잇을 생각할 정도로 종가 매매 타이밍으로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게 오늘 갭상승으로 올라줬다는 거. 포스코 DX 갭상승으로 올라주고 나서도 약간만 눌림주고 여기 다 시세 구간을 줬죠. 그러니까 어제에 대한 복수를 하기는 했어요.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를 한번 보면 이거거든요, 지금. 오늘 3,300원, 3.3% 수익 보고 나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매매 성공시켰고, 첫 번째 매매를 여기 3분에 48,800원에 들어가서 49,500원. 요때 들어가서 요때 팔았으니까 이거는 꽤나 잘 먹은 거죠. 요때 잘 먹고 두 번째는 본절했어요. 근데 이거 3.3배를 미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본절만 해도 세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0.75%가 나가요. 그러니까 본절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3.3배 미수를 쓸 때는 본절도 아니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을 때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뭐 스캘핑이라는 게 본절이든 손절이든 흐름이 꺾인다 싶으면은 그때는 손절이든 본절이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본절만 해도 0.8%가 까이기 때문에 어쨌든 까였고, 그리고 또 마지막 매매에서도 약손절 50원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절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쭉 떨어졌다. 뭔가 여러가지 흐름이 제가 보는 기준에서의 흐름이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눌림 주다가 또 이제 눌림 타점 구간 또 줘요, 얘는. 그렇지만 저는 매매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속 스캘핑 쪽과 시초가 매매 요거를 계속 확률 높여가면서 요거에서 정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눌림목 타점이라던가 눌림목 매매도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거기에다가 종가 매매와 수익 매매를 연동해서 계속 이제 그렇게 계속 진행할 건데, 과연 나중에 체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1분 차트 이랬고요. 5분봉 차트 이러했습니다. 1분봉 차트 이러합니다. 여기 세력 주포가 저한테 점점 파악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포스코 DX를 1봉 차트에서 보면 매매 되게 많이 했잖아요. 여러 번 깨지기도 했었고 여러 번 먹기도 했는데, 그래서 여기 주포라던가 여기 약간 좀 뭔가 좀 성향이 많이 파악되고 있어요. 그게 많이 파악되면서 잘 안 깨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가지고는. 어제도 5번 성공하고 마지막에 한번 실패한 건데, 그 마지막에 실패한 것이 제가 이제 욕심을 내서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려졌죠. 자, 1봉 차트 이랬고 5분봉 차트 이랬고요. 1분봉 차트 이랬습니다. 그랬고요. 대신 밸런스 제 15호 스펙 요거 차트 제대로 안 봤는데 한번 더 보고 가죠. 자, 신규 주니까 단일봉이고요. 얘가 떨어질 때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시가가 32%에 시작됐고요. 요거 차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호가창 요걸로 봐야 되는데, 시가가 32%에서 시작했고 저가 21%까지 뺐습니다. 그리고 고가가 48%. 밸런스 대신 밸런스 15 스펙이었어요. 시가총액 196억, 발행 주식 700만 주였다는 거.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맞아요. 스펙의 그 한국말로 풀면은 이게 기업 인수 목적 회사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막 기업을 인수하는 거랑 연동돼 가지고 어떤 기업이 스펙을 통해 가지고 상장되고 막 약간 그런 종류의 증권이에요. 근데 요것도 정말 잘해야 되고, 요거는 딱 신규주 때만 좀 음봉 타점 잘 잡아서 눌림목 타점이라던가 장 초반 시초가 때 가격이 싼 집만 좀 잘 봐가지고 매매하는 메리트가 있고, 그 이후로는 글쎄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어떤 회사랑 합병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 이제 이거 달라지는 건데, 신규주 당일론만 좀 한 3일까지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한 경험치는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냥 전 지금 낮은 금액으로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요걸로 깨지더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뭐 32%, 지금 금방 또 47%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47%까지 올라갔고, 뭐 잠깐 말하는 사이 한 10%가 올라갔어요. 예, 뭐 그랬고, 5분봉 차트, 예, 이런 상황, 예, 3분봉 차트 이런 상황이고요. 자,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하고 3분봉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자, 이런 선 긋는 데들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들인 거예요. 예, 이건 나중에 이런 것들의 의미들은 저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한번, 그분들이 궁금해하면 그때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 그어드리는 게 다 의미가 있다. 1분봉 차트 이랬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유진 로봇, 요걸로 짭짤하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대신 밸런스 이거 아직 검토를 안 했던 게 언제 사고 팔았는지 안 봤죠. 자, 요거가 이걸로 초반에 잘 먹었어요. 초반에 이걸로 9%를 9,000원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5% 오늘 수익을 다 달성했거든요. 초반에 2,760원에 사서 2,930원에 수익을 먹습니다. 자, 시초가 제가 2,760원, 요 첫 봉이에요. 첫 봉. 시초가 매매로 도전한 거거든요. 2,930원. 예, 거의 꼭다기에서 팔았죠. 시초가 때. 예, 이거 매매 잘한 거죠. 장 초반에 시초가 때 여기 시가에서 올라왔을 때 아직 힘이 더 있다 보고 사고 위에서 팔고, 요걸로 9,000원을 법니다. 오늘 5%를 여기서 수익을 다 달성했지만, 이거는 사실 기준과 원칙과 근거도 부족하고 경험치도 부족한 상태에서, 통계도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걸로 9,000원 번 거는 다 잃어도 관계없다는 마음이었어요. 이걸로 만약에 9,000원 잃었어도 이거는 기준과 원칙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 해보자 했기 때문에 그 손실도 의미가 없는 거고, 수익도 의미는 없어요. 테스트성으로 그냥 경험치를 누적시키기 위해서 실전 매매를 해봤던 거예요. 제 마음은 원래 관찰하자거든요. 근데 관찰을 하자니 집중이 안 돼. 다른 거 자꾸만 매매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엔 작은 금액이니까 테스트성 매매라도 해서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뭐가 잘못되는지 반성해 보자는 마음으로 매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매매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매매했던 게 포스티코 DX였고, 이것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15,000원까지 오늘 수익이 갔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대신 밸런스를 들어와요. 15,000원 수익인 상태에서 두 번째 매매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서 깨집니다. 왕창 깨져요. 여기서 1분봉 여기서 2,740원에 사서 2,605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5,000원 넘게 까이죠. 5,000원 넘게 까이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포스코 DX를 다시 매매를 했을 때 첫 번째 매매는 성공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매매는 본절, 뭐 50원 약손절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3.3배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본절을 하더라도 수수료와 세금이 3배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 한 2% 정도, 그냥 그거 0.8% 정도 손실이니까, 예, 두 개 합하면 여기서 거의 2% 정도 손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벌었던 것을 까인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유진 로봇으로 다시, 예, 막 그래서 아까 5,000원까지 까였다가 5,000원까지 됐다가 다시 유진 로봇으로 벌어서 이게 1,770원이 된 겁니다. 그래도 매매 내역이, 매매 횟수가 적으니까 이거 다 기억을 하네요. 자, 1봉 차트 이렇고요. 5분봉 차트 이러합니다. 1분봉 차트 이러합니다. 예. 자, 매매 제 원칙 중에서 이제 제가 매매 규칙을 한 23가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난 저 그 23가지만으로도 한 3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매매 규칙이 있는데, 단타 매매 규칙이에요. 예. 그것 중에 하나가 일봉 차트를 먼저 확인한다예요. 일봉에서 먹을 구간이 있는가. 예. 이건 먹을 구간이 있다고 봤고 실제로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갔네요.
그러면 제가 본 일봉 차트의 관점에서 제 내면 속에서 이런 제가 목표치를 설정했던 것까지는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분봉 차트에서 이제 스캘핑이 가능한가, 단타가 가능한가,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일봉 차트가 이랬고요. 자, 5분봉 차트가 이러합니다. 5분봉 차트 저는 여기에서 성공을 해요. 제가 이걸 왜 샀느냐? 또 구체적인 사유는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차트로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 과정 자체가 대단한 공부거리입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게 5분봉 차트인데 1분봉 차트로 보면 더 자세히 보이거든요. 유진 로봇 여러 번 매매를 했고 마지막 매매가 여기에서 사서 중간의 과정의 매매는 약손절, 약본절 막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요 중간의 매매는 그랬고 첫 번째 매매가 좀 괜찮게 먹었고 여기서 사서 여기 이렇게 먹었고 두 번째 매매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었네요. 요때가 9시 42분 처음에 매매한 게 9,490원에 사서 9,640원 먹었고 두 번째 매매가 9,870원에 사서 1,030원. 첫 번째 매매가 요거 성공. 두 번째 매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네요. 이쪽에. 그러니까 첫 번째 매매하고 두 번째 매매로 좀 크게 수익을 봤어요. 세 번째 매매는 본절 1,069원에 사서 1,060원에 팔고 그 다음에 약간 또 뭐 1,170원에 팔고 그랬네요. 유진 로봇은 대체로 다 성공한 것 같아요. 얘는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도 로봇 테마가 있었던 적 있어요. 한 그때가 8, 9년 전인가? 그때도 로봇 테마가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로봇 청소기 나오고 막 유진 로봇이 그때 로봇 청소기 나오고 막 할 때 그 로봇 청소기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도 봤던 종목인데 야, 이 종목이 근데 그때 이후로도 꽤 생존해 있었구나. 근데 최근에 몇 개월 전을 로봇 테마의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식스, 뭐 뉴로메카, SBB 테크 뭐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유진 로봇은 그때는 테마에 섞이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로봇 테마가 다 잠잠해질 쯤에 유진 로봇이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더니 이렇게 뭔가 시세를 만들기 시작했다. 되게 웃긴 거죠. 그 전에는 로봇 테마에 섞이지도 못했을걸요, 얘? 별로? 있긴 있었구나. 근데 좀 다른 종목이 오른 거에 비해는 얘는 좀 덜 올랐거든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해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크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쭉 우하향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시 세운 거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크게 한번 볼 수 있죠. 1파, 2파, 3파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3파 진행 중일 때 요때가 되게 약간 좀 한번 좀 도전의 구간이고 이 구간은 좀 선수들만 좀 잡을 수 있어요. 이 차트 연구라던가 종목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그리고 그 종목을 꾸준히 봐왔던 사람 선수랄지라도 이 종목을 꾸준히 봐오지 않으면 이거를 이 자리에서 못 잡아냅니다. 이 자리에서 못 잡아내고 못 잡아내요. 이건 그냥 꾸준히 봐왔어야지만 이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달려들어요. 선수들은 뭐 저도 선수에 포함됩니다. 뭐 차트 연구를 15년간 해왔고 17년 주식해왔으니까 선수라면 선수죠. 저도. 그래서 오늘 매수 진입할 때 일봉 차트에서도 오늘 매수 타이밍이었. 요 아래에서 이게 1차 선수들이 포착할 수 있는 1차 매수 타점이 여기에요. 이 앞에는 못 잡아요. 이건 주포들이 그냥 적은 거래량 가지고도 이렇게 쭉쭉 올려갈 수 있는 구간이 아래 구간이고 주포가 이제 한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하고 선수들은 이 앞전에 한번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이 앞쪽은 양봉 세울 때 한번 종가 매매 진입한다든지 아니면 다음날 유심히 보고 있다가 거래량 터지는 거 보면서 진입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조건 검색시키라든지 그런 거 잘 짜놨을 때 거기 포착됐을 때 여기 막 한 7%, 6% 정도 올랐을 때라도 음봉 주거나 그 장중에 그럴 때 진입한다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게 1차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2차 매수 타점 여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고 스캘핑 했다가 도전했다가 운 좋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스캘핑으로 한번 갭 뜬 거 보고 아래 꼬랑지 잡는 거 보고 오늘처럼 제가 매매에 한번 타점 잡고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건 약간 쫄리는 영역이에요. 앞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거래량을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돌파 주면서 돌파하기 때문에 이건 선수들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요 구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스캘핑의 영역인데 스캘핑의 영역이지만 쉽게 도전 잘 안 해요. 이런데 하다가 물리면은 이 아래 거 이렇게 이런 걸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선수랄지라도 이런 구간은 진짜 짧게 이렇게 먹을 구간이 오늘처럼 많은 오늘은 이건 먹을 구간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럼 여러 번 매매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매매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이 동그라미 쳤는데 이런 데서는 이제 함부로 매수를 한다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고점에서 제가 선 걷는 것 동그라미는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고요. 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동그라미 치는 건 이게 바닥이라던가 혹시라던가 지지가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서 한번 동그라미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난 차트를 봤을 때 그게 어디서 이렇게 움직였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도 제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고 추세선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손절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지지와 저항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평선과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까지 예, 그런 것까지 같이 곁들여지면은 거기다 이제 거래량과 수급 예,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 거기다 뉴스, 주도주, 테마 뭐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믹싱이 되면서 종목을 해석하고 거기서 지지와 저항을 찾아내고 예, 거기서 예, 이제 스캘핑의 타이밍을 잡고 단타의 타이밍을 잡고 예, 눌림의 타이밍을 잡고 스윙의 타이밍을 잡고 종가의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자, 일봉 차트 상황에서 이런 게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5분봉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내는 건데 뭐 진입 타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일찍 발굴되면 요 정도쯤에서도 한번 예, 요거 때도 1.42%인데 예, 요거 때는 근데 거래량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예, 수급 붙는 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진 로봇 5분봉 차트 이랬고요. 1분봉 차트 이러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저의 17년간의 경험에 근거한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에 근거한 저의 통계와 확률을 검증을 토대로 한 그걸 검증을 다 거치고 나온 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독학을 하거나 주식 연구를 하거나 매매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삼으면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후원자만 보게 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보고 싶어도 돈 내고 봐야 돼요. 예. 이 자식 뭐야 이거 뭐 후원을 해놓고 월정액으로 해놓고 그렇게 해놨네. 예, 그때는 못 보셔요. 지금 많이 봐두시고 연구 많이 해두십시오. 이미 제가 남겨놓은 내용들 속에 군데군데 되게 유용한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들은 거의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만 해보시면 다 맞는 말이구나 라고 끄덕끄덕 할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공개해서 나눈다는 거는 그게 다 돈덩어리라는 얘기죠. 잘 보세요. 제가 어저께 매매하면서도 또 깨달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 깨닫는 거 한 가지를 얻기까지 저는 레버리지를 230배 그러니까 2,300만원 써서 어제 제가 50만원을 깨진 거죠. 2,300만원 써서 깨진 건데 1억 원을 써서 깨졌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500만원을 잃고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동안의 어떤 내용들 뭐 실시간 방송에서는 정말 많은 걸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콘텐츠 방송으로도 상당히 유용한 내용들이 제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몇억 원어치의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팩트에 기반한 것들이니까 제 검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한 것들은 다 사실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걸 토대로 연구를 검증을 해보면 내 매매 원칙의 기준과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에 들어가시면 시간을 되게 줄일 수 있는 거죠. 그걸 실전 매매에 직접 적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매매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제 말을 잘 토대를 삼아가지고 시간을 줄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을 가지고 그걸 실전 매매에 적용해봤자 여러분들은 다 깨져요. 왜 그렇게 해요? 제가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인데도 실전 매매에서 들어가면 저 깨지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건 경험치의 영역이에요. 경험치가 많이 누적된 상황에서 확률과 통계가 나오고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이제 스윙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이니까 생각을 충분히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스캘핑이나 단타는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경험치가 내 몸과 본능과 무의식까지도 녹아 들어 있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런 게 선행돼서 내 경험치 속에 녹아 있어야지만 성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제가 하는 말들에 있는 내용들을 듣고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일단 저 사람의 인품이나 말하는 것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야.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검증을 해보시라 이거죠. 근데 검증을 해봤을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한 8, 90%, 90% 정말 맞네? 다 맞는 걸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기준과 원칙을 만드시라는 거죠. 그럼 시간과 기회 비용 같은 걸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천만 원, 몇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막 10억 자산가고 몇억 자산가야.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몰랐을 때 그냥 매매를 하면 그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지뢰야.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걸 모르고 매매하면 그 지뢰를 한번 밟을 때마다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 더 자산이 크면 클수록 수억 원이 깨지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만큼 지뢰가 많고 특히 스캘핑 영역은 단타 영역은 그만큼 지뢰가 훨씬 더 많아요. 진짜 지뢰가 많아. 지뢰가 한 100개가 넘을 것 같은데 그냥 말로 제가 그걸 한번 글로 쭉 정리를 한다면 지뢰의 종류를 한번 쫙 읽기만 해도 정리해서 목록만 알려드려도 100개는 나올 것 같은데요. 단순히만 정리해도. 근데 거기서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큰 지뢰가 한 100개가 넘고 거기에서 내가 나중에 스캘핑이나 단타로 들어오곤 하면은 나 자신이 지뢰가 돼요. 물론 스윙과 중장타에서도 나 자신이 지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오랜 시간을 들고 있는 동안 자기가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 그때는 내 자신이 스트레스와 흔들리는 마음과 그리고 내 분석이 정확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늘 매일매일이 스트레스거든요. 그 여러 가지 것들 다 합쳐지면 자기 자신이 변수인 그 지뢰의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또 훨씬 더 많은 영역, 훨씬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무튼 간에 제가 이렇게 실시간 방송하고 있고 그리고 컨텐츠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그리고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부하는데 독학하는데 잘 자료로 삼으셔서 많이 노하우도 가져가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할 건 다 했네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매매를 안 하고 그냥 관찰을 쭉 하면서 오후까지 해가지고 더 관찰도 많이 하면서 중간에 눌림목 타점이라던가 장중 스캘핑 타점의 매매를 더 하고 싶기도 한데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녹화 방송을 이게 막 오후 2시 넘어서까지 막 하고 그리고 생방송 나중에 그걸 다시 녹화로 막 컨텐츠 편집하고 막 하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처럼 막 시간 외 매매까지 매매를 하고 그거 컨텐츠 편집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으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그것도 어제 손실을 보면서 보고 있던 거잖아요. 수익을 보고 있으면서 바라보는 것과 손실을 보면서 이런 HTS 창을 바라보는 그런 거는 대단히 많이 스트레스 지수가 달라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도 부족한 매매를 했죠. 대신 밸런스 제15호 스펙주를 가지고 좀 부족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건 매매 자체는 가지고 뭐 그렇게 흠잡을 건 없었는데 잘했네요. 흠잡을 거 별로 없이 스펙주나 신규주 매매는 앞으로도 한번 테스트성으로 저 자신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 시초가 매매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한다는 개념에서 이 작은 금액을 가지고 계속 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가이드라도 거기에 큰 의미를 안 둘래요.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작은 금액이더라도 마이너스가 막 9% 마이너스 10%막 이걸 썸네일을 달려고 하면은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아가지고 그걸 멘탈 관리 좀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 멘탈 관리 못 해가지고 더 매매를 하다가 더 크게 손실 보는데 그 더 매매하는 건 실제로 매매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잃었을 때 많이 땄었을 때 뇌동 매매성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 우발적 매매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주식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달인이 될 겁니다. 예,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주식이 달인이 되는 과정 중에서 아마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저의 경험치를 나누게 될 텐데 그 경험치를 나누는 것도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9만원 정도 아마 가입비 받고 할 것 같은데 그 9만원 이상의 아마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내용들을
저는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영가, 엄청나게 싼 금액으로 나누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주식의 달인이 되기까지 저한테 그냥 뭐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잘 성장해서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월에 9만 원씩 후원해 주시면 저는 저의 경험치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경험치 나누는 것을 보답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계속 이기는 걸 보여드리는 거. 그럼 제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 그건 다 노하우고, 그리고 저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실시간 때 말하는 내용 중에서 자른 내용이 되게 많고, 실시간 때도 함부로 못 말하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걸 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싶고, 그거는 뭐 월 9만 원, 뭐 월 100만 원, 뭐 그걸로도 사실은 만약 1대1 강습을 한다 치면은 1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고요. 1000만 원씩 받아서 한 1, 2년, 3년 정도 개인 강습으로 해도 딱 그게 적정한 금액 정도 될까 말까 그런 정도의 값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17년이라는 경험 속에서 깡통 차며 이것저것 그리고 뭐 분석하면서 했었던 실전 매매에서 그런 동안 쌓았던 노하우는 경험치는 그만큼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나중에 주식의 달인이 되어서 저를 지켜보고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께는 제 경험치를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그 경험치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연구의 기반으로 삼으면 여러분들도 주식의 달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저보다는 훨씬 짧아지겠죠. 저는 17년, 어쩌면 2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제 17년 차인데 앞으로 3년이 더 걸릴지도 몰라요. 제가 길게 보면 3년 잡고 있고 짧게 보면 1년 정도 잡고 지금 10만원, 15만원 매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17년, 20년 걸릴 거를 여러분들은 재능이 있으면 1년, 좀 오래 걸리더라도 3년에서 5년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은 나중에 그렇게 함께 가시죠. 오늘 일찍 매매 마치니까 너무 좋네요. 요즘 너무 매매 길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저께 하고 그저께 정말 힘들었습니다. 짧게 가야죠. 지금 저의 당분간의 목표는 시초가 매매하고 그리고 스캘핑 매매 그리고 10시까지 매매를 확률 높게 성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3번의 매매는 종목으로 보면 다 성공한 거고 대신 밸런스 매매는 첫 번째 성공, 두 번째 실패. 그리고 나머지 매매는 거의 다 성공시킨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매매를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롤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